4월 8일 뉴스 포커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시건의 대가들 이렇게 들었습니다. 시건, 자기 말을 자기가 삼켜버리는 것.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것. 거짓말하는 것. 이걸 시건이라고 그러죠. 대가들이라는 것은 아주 여기에서 시건을 하기로 아주 이게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. 너무나 시건을 잘해서.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습니다.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상을 어떤 사람을 시건의 대가로 연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. 지금 이 시대에 시건을 잘하기로 문재인 대통령만한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분은 뭐 의도해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있듯이 그 화려한 그 아름다운 문체로 쓰여진 대통령 취임사 거의 많은 약속을 했잖아요. 많은 다짐을 하고 많은 맹세를 하고 하나 지켜졌습니까? 하나도? 그 많은 약속 다 그냥 대통령 스스로 꿀꺽꿀꺽 다 삼켜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청와대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 떠나서 이 국방부 쪽으로 옮긴다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뭐 국가안보 느닷없이 갑자기 국가안보 이 양반이 국가안보 이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다 겨우겨우 이제 예산은 주긴 좋은 모양입니다만은 예? 그렇게 시건했던 분이 예? 자기 대신에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쪽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갑자기 뭐 안보를 덜먹이면서 그래서 되겠습니까?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시건의 대가로 생각을 합니다. 미안하지만은. 근데 오늘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.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있죠? 이분은 말이죠. 대선이 끝나고 났는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표직을 내놨어요. 그 이전에 지난 1월 24일에는 그때 한창 이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그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이러니까 그때 자기가 이제 뭐였냐면 중대한 그 결심을 발표했어요.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. 뭐 이 점도 발표하고 정치를 쇄신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뭐 했냐면 그 중에도 기억이 나는 게 윤미향, 이상직, 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거의 포함됐을 때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이미 제명 그 의견을 냈거든요. 그 사람들에 대한 제명 처리를 신속히 하겠다 이 약속도 했는데 지켜졌습니까, 여러분? 윤미향 의원 그 사람 제명됐습니까? 이상직 의원은요? 안 됐잖아요. 그 다음에 민주당 안에서 뭐 그 책임 지금 지겠다고 그때 당시 대표가 약속했던 게 그게 지켜지도록 우리가 그걸 실천하겠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싹 다 잊어버렸다. 이런 사람들이에요. 금방 말이죠. 자기가 했던 말도 돌아서서 왜? 이제 뭐 우리 선거에서 졌는데 그거 뭐 지켜줄 필요 뭐 있어요? 그런 뜻입니까? 송영길 전 대표 또 더 한심한 것은 그렇게 그 586의 맏형으로서 말이지 이제 586 세대가 떠난다. 기득권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가겠다.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. 그런 건 줄 다 알았죠. 그 웬걸?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? 대단하죠. 예?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한 말인데 그걸 지금 벌써 그렇게 싹 뒤집습니다.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? 1월 25일에는 자신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성립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이다.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마중물로서 자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내려놓겠다. 기득권을 내려놓겠다. 이렇게 마중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번엔 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마중물이래. 또 마중물이래. 뭐 이제는 대선에 출마하는 게 참 대선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마중물이라는 거예요. 이분한테는 웬 마중물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서 출마하겠다 나선 거예요.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있죠. 586 세대.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586 세대. 이분들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? 최근에 이제 자신을 떠나고
이제 뭐냐면 정치에 여기도 변화가 와야 된다. 이래서 자기들이, 왜냐면 사실 586 세대가 언제까지니 옛날에 그 무슨 뭐 민주화 운동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려먹으려느냐, 이런 사회적 비판이 이제 크게 일고, 또 그것이 민주당의 선거에 나가면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하고 하니까 그것을 스스로가 앞장서가지고, 그래 우리 586 세대는 이렇게 이제 물러나자, 이런 뜻에서 아마 이 두 분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했습니다. 그럼 송영길 대표도 사실은 그런 뜻인 줄 알았죠. 근데 이분들은 이게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오히려 서울시장 하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. 마중물 되겠다고. 예? 근데 왜 이제 저렇게 할까?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거예요.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죠, 민주당에. 이분이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이 선거에서 졌으면 한동안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겠다, 뭐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좀 멀어져서 자기 이 성찰도 하면서 또 이 뭐냐면 공부도 하고 뭐 또 저 마음도 또 스스로 다스리고 뭐 이런 기회를 갖습니다. 이재명 이분은 바로 지금도 정치권 한복판에 있는 그런 분위기죠. 예? 상임 고문으로서 있는데 뭐 이분이 어디 멀리 여행 떠났다는 말도 없고요. 그다음 저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고집하는 이유도 보니까 이재명 후보, 전 후보죠. 지금 이재명 상임 고문 계속 지금 정치권에 있으면서 민주당을 장악하고, 예? 거기서 또 힘을 길러서 자기 대선에 또 출마하겠다. 아마 이런 의지가 분명한 것 같은데, 그렇다면 당내도 확고한 우군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송 전 대표대로 서울시장 출마하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부추겼는지도 모르죠. 그러니까 송 전 대표로서는 또 자신의 말을 뒤집어 가지고 마중물 되겠다,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출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이 이 돌 놓는 거 포석하는 걸 보니까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. 요것도 물론이지만은 김병욱 의원이라고 저 분당을 있지 않습니까? 민주당 소속. 이분을 이제 그 성남시장 후보로 내보내고 그 빈자리에 그 보궐선거에 이 고문 자신이 직접 가서 출마한다,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,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.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개연성이 있는 그런 관측이다,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. 근데 이번에 또 뭐 분당 갑에는 또 김은혜 의원, 이분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분은 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어요. 근데 만약에 거기서 유승민 전 의원하고 둘이 경선을 해가지고 김은혜 의원이 이겨가지고 경기도지사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 자리, 빈자리가 또 생기겠네요. 어쨌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이 고문이 분당 거기서 보궐선거에서 출마할 거다, 이런 관측이 있다는 데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는 저격수 한 명 확보해놓고 있다, 대기하고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 누군지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대충 짐작하기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 아니냐. 왜? 대장동 1타 강사로 아주 그냥 소문이 났죠.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끌었는데 조금만 더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더라면 아마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던 그런 분입니다. 원희룡 전 제주지사. 만약에 이분이 분당 을이든 갑이든 뭐 이재명 고문하고 거기서 다시 대결을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을걸요. 예?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군데가 다 빈다, 이래 되면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, 이분도 지금 뭐냐면 정치인이니까 국회 진입하지 않고 밖에 있으면 원외에 있으면서 영향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. 일단 들어가야 된다. 일단 배지는 달고 봐야 된다. 이렇게 할 때 안철수 위원장도 분당을 통해서
국회로 들어가려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제법 싸움판이 제대로 되는 거죠. 예? 원희룡, 안철수, 저쪽엔 이재명 또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말이죠. 그런데 참 이재명 저분도 아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뭐냐면 나가고 또 나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대통령이 된다. 그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면 그게 불문율처럼 돼 있다. 이렇게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동안에 여러분이 출마하고 또 출마,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지금 2번씩 출마해서 됐죠.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4번씩은 출마해서 됐고. 이런 식으로, 근데 처음에 나와서 아무 이 정치적인 경력도 없이 처음 나와서 바로 단 사람은 국민 직선제를 통해서 바로 대통령이 된 분은 윤석열 지금 당선인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이 고문은 내가 또 나가가지고 계속 도전하면 난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착착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뭐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? 남이 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으로 사전 준비를 한다는데 그걸 막 잘못이다든지 비난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그렇게 하면 이미 한번 걸렀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뭐 형수 욕설이라든지 그 조카 살인에 대한 뭐랄까 심신미약 핑계 댄다든지 이런 전비 잘못이 슬쩍 이제 다 뭐 쉽게 내려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.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보니까 예? 이번에 그 5, 6, 7 이 사흘 동안 이제 광역 단체장 출마 희망자를 그 신청을 받은 모양이에요. 그랬더니 37명이 신청을 했는데, 예? 37명이 신청했는데, 예? 그 중에서 이제 경기도 여기서는 경기도 지사직에 출마 신청한 사람이 조정식 의원, 만민석 의원, 염태영 수원시장 이런데 이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합당하려는 새물결의 김동연 대표 이분이 가장 유력한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. 왜냐하면 곧 18일 안에 그 이전에 합당을 하기로 뭐 이미 양측이 이제 선명을 했거든요. 서약을 다 했으니까. 그래서 경기도지사 여기 후보는 김동연 새물결 대표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서울시장은 송영길 이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내가 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글쎄요 거기 이 민주당 거의 지금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 뭐 정봉주, 김진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지 아니면 또 여기서도 강력하게 뭐 저항하고 나올지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.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참 눈살 찌푸려지는 것은 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분인데 그 박지현이라고 지금 민주당이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미 이제 경고한 바가 있거든요.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이 실패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, 또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, 그다음 당 공관위에서 철저히 가려내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또 심판받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해야 한다.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충북도지사 후보로 당당하게 신청을 했는데 더더욱 여기는 단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노영민. 왜 이분이 문제냐면 공직자들 말이지 다주택자들 정리하라고 이랬더니 이분이 정리한 것이 청주에 있는 아파트 정리했습니다. 서울의 반포에 있는 아파트는 놔두고 그분이 지금 나가서 또 충청도 가서 출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? 네? 이분들한테는 그런 뭐 당의 그 어떤 원칙이라든지 뭐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일체 없는 것 같아요. 박주민 의원 이분은 예?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죠. 참 신청을 했죠. 신청을 했는데 박주민 의원 자기가 이 임대차 보호법 이걸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 임대차법 통과되기 직전에 예? 자기 이 집은
전세값을 아주 그냥 갑자기 높여가지고 전세를 놓고 그 다음에 법 통과시켰어요. 야, 지금 가만 보면 뭐 내부 사정이 있었겠지만 가만 그냥 딱 볼 때는 야비하잖아요. 입법자가 예? 입법자가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로 입법을 한다. 기가 막힐 노릇이죠. 예.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법의 취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은 악착같이 막는다.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악착같이 그것은 뭐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그 법을 내가 통과시켜 놓고도 내 이익은 그 법에 저촉되거나 말거나 챙긴다. 이런 의식이에요. 대한민국 입법자들의 의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. 네?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집권을 해왔어요. 가장 큰 소리 많이 친 사람들이고. 예? 이러니까 그 뭐 28번인가 뭐 했다는 우리 부동산 정책,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, 그 바탕에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? 무슨 생각으로 그런 부동산 시책이라는 걸 계속 내놓고 있었느냐? 그 뒤에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의 말하자면 이 심보가 어떤 것이었든지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다시 나가서 선출직 고위공직을 맡는다? 기가 막힐 노릇이죠.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. 이런 분들이 지금 5년 동안 정권을 잡고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놨던 이런 분들이 질서체계 다 망가뜨렸던 이런 분들이 조금도 뉘우치는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.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국민을 그만큼 괴롭혔으면 사과 한마디는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럴 기미가 지금도 없습니다. 그래서 안심하다는 거예요. 예? 문 대통령도 한번 이제 퇴임하고 난 뒤라도 뭐 저기 양산에 그 새로 지은 집에 가서라도 편하게 살기만 바라지 말고 그다음 이분은 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던데 대통령 진행분이 잊혀지겠다고 바라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. 역사에서 항상 책임을 져야죠.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집권했던 5년을 진지하게 겸허하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.